자, 오늘은 질병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의대든 한의대든 이제 성장하면서 갈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아예 성적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은 충분한데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에서 특히 공학 쪽하고 의료 계통은 그 사람이 타고난 팔자를 보면 참 유사한 점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명리 쪽에서는 의료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걸 현침살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갖다 붙이는데, 그렇기도 하고 무슨 형사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그럴 경우 의료인이 많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전생에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이성에 와서 많은 활인공덕이라 그러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구제하는 활동들을 이 세상에서 이제 하다가 가야 그 전생의 죄를 씻는다라는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진로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규 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대체의학 쪽으로 빠지거나, 이제 저같이 이제 동양의학을 공부를 하고 또다시 이제 학위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의대나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학도 마찬가지고, 또 자연치유라는 분야는 우리나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제 특정 대학원에서 의료인 상대로만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 커리큘럼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을 때는 실제는 자연치유라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아주 일부분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학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또 학위도 그쪽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해보면요, 방대하지만은 다 줄여서 보면은 그걸 축소시키고 핵심을 딱 뽑아보면요, 실질적으로는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이 경락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고 하는 음식 또는 영양물질, 이런 것들을 통한, 사실은 다 거의 면역작용입니다. 그걸 얼마만큼 회복을 시켜서 몸 스스로가 몸 스스로를 고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자연치유력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실제 들어가 보면 임시 방편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현대의학은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증상이 발현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증을 하는 겁니다. 대증요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수술요법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약물, 대부분이 약물입니다. 혈압이 높다 그러면 혈압 낮춘다든가, 염증이 있다 그러면 항생제를 쓴다든가, 어떤 그런 식의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자연치유라는 것의 의미는 몸 스스로가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력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자연치유가 맞는데도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예, 경제라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기독권적인 어떤 요소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질환, 소모성 질환들은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포기하고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이제 또 자연치유요법을 통해서 근본 치유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로 의료 혜택, 보험 혜택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일부에 국한된다는 것. 특히나 이제 앞으로 줄기세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도 이것이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 다 적용받고 보편적으로 쓰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세월이 걸려야 될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노년층은 자꾸 늘어나죠. 젊은 층은 줄어드니까 그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그게 한계가 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내냐면은 의료라는 것이 꼭 질병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미적인 요소 때문에 성형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아파서 이제 그 병원을 찾았는데 감기 몸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가벼운 증 때문에 갔는데 중환자가 돼 있다든가 식물인간이 돼 있다든가 어떤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케이스가 있겠죠. 20대 중반의 여자인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의대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까지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딱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시력이 안 좋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과정도 해야 되니까 잠시 이제 그 휴식을 취하면서 눈에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라식. 예.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그 길로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한 수술이죠. 예.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 그건 제가 직접 그 주변에서 본 케이스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차후에 가서 안압이 차는 일이 생긴다면 그로 인한 또 그 문제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의료사고예요. 의료인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몰라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은 의료인들한테 정말 많은 권리를 준 건 사실입니다. 예. 웬만하게 해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도 않아요. 뭐 의사가 마약 중독이 돼도
심지어는 그런 그 취소를 안 시킵니다. 외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런데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면은 병원의 고문 변호사나 변호사 팀들이 있죠. 그 법무팀들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건이 해결될 때까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개인 병원은 어떨까요? 개인 병원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성형외과 수술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 얼굴에 뭐 쌍꺼풀 수술을 하든 뭐를 했는데 양악 수술을 하든 컴플레인을 하는데요. 어떤 환자는 대기실에 와서 계속 앉아서 우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말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 가서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확대가 돼서 이제 다툼이 일어날 때 자기는 아무리 봐도 그 짝짝이래.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봐도 정상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경우를 대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한의사 그 원장 두 부부는요. 그런 컴플레인 하나 때문에 6년간을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한의원 문 닫아버렸습니다. 네. 참 어떤 때는 답답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모자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